시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로 이어지는 이 불가역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생각하며 행동하죠. 하지만 우리는 과연 시간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시간은 단지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나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것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지닌 존재일까요?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시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해 왔습니다. 시간이 과연 실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인지 말이죠.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은 인류의 지성사에서 중요한 화두였으며 다양한 사상가들의 깊은 통찰을 이끌어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은 중력이 강한 곳에서 느리게 흐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빛의 속도에 따라 그 흐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를 명확히 보여주듯이 시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의 이론은 우주와 시간, 공간이 서로 얽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으며,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 관찰자의 상대적인 움직임과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시간을 시계가 읽는 바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는 행위를 통해 비로소 시간이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 시간은 인간이 발명한 측정 도구를 통해 가시화되고 규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측정을 통해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시간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기도 하죠. 우리는 행복한 순간에는 시간이 멈췄으면 하고 바라지만,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이처럼 시간은 우리의 감정과 인식에 따라 그 속도와 무게가 달라지는 지극히 주관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몰입해서 재미있는 일을 할 때는 몇 시간이 마치 몇 분처럼 느껴지지만, 지루하고 힘든 일을 할 때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시간의 경험은 우리의 심리 상태, 집중도, 그리고 상황에 대한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이는 시간의 본질이 단순히 객관적인 물리량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산업혁명 이후 객관적인 시간 측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간은 경제활동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이 중시되면서 시간은 곧 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죠. 공장 시스템의 도입과 대량 생산 체제는 모든 작업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했고, 이는 사회 전체의 시간 관념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밀한 시계의 개발과 표준시의 제정은 전 세계가 하나의 시간 체계 속에서 움직이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의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주관적인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 시간 안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이처럼 다양한 시간의 모습들을 탐구하며 인간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시간의 본질을 깊이 고찰해야만 시간의 정체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단순히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특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시간을 겉으로 보이는 현상으로만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철학적, 존재론적 의미를 탐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와 시간의 깊은 상관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시간 속에서 존재하며 시간이 곧 인간 존재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현존재 DASEI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드러내는 존재이며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투기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며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아나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실존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간의 존재론적 중요성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형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개념이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틀이라는 것이죠. 칸트에게 시간은 외부 세계의 객관적인 속성이 아니라 인간 지성의 선천적인 직관 형식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틀 없이는 어떠한 경험도 할 수 없으며 모든 현상은 시간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배열됩니다. 이처럼 시간은 철학자들에게 중요한 탐구 대상이었고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인간의 인식 능력과 존재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시간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은 자기 성장을 촉진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필수적이죠.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시간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현재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순간이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진실한 시간입니다. 이 현재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미래는 현재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가능성의 영역인 거죠.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현재의 행동을 통해 미래를 설계합니다. 따라서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카르페 디엠 CARP, 딤, 즉 현재를 즐겨라라는 말처럼 순간의 가치를 깨닫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술가들이 캔버스에 순간을 담아내듯이 우리도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의 활동을 통해 시간의 형태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는 행위는 흘러가는 시간을 기록하고 그 순간의 생각과 감정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정지시키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내면의 세계를 시각화하여 시간의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고 정원을 가꾸는 것은 씨앗을 심고 기다림으로써 생명의 순환과 성장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시간을 빚어내고 그 안에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이처럼 시간을 창조하는 행위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삶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를 강화하며 결국 우리의 존재에 깊은 의미를 더하는 과정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공동의 기억이 되어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 친구들과 나눈 웃음, 가족과 함께한 추억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소중해지며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주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공유된 시간은 개인의 경험을 확장시키고 공동체의 소속감을 강화하며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우리를 연결하는 강력한 고리가 됩니다. 함께 만든 기억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니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처럼 시간은 우리의 존재를 규정짓고 경험의 본질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며 세상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연결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선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현재의 행동으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현재는 행동의 장이 되며 미래는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 시간의 축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덧없음을 알지만 각 순간을 깊이 경험하고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은 여유와 풍요로움을 얻습니다. 모든 순간은 단 한 번뿐이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한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현재의 가치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우리의 진심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유 시간은 매우 주관적인 관점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자아로 의식하느냐에 따라 존재를 인지하게 되는 시간이죠. 물리적인 시간과 달리 고유 시간은 우리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을 하거나 깊은 사색에 잠길 때 혹은 예술 작품에 몰입할 때 우리는 외부의 시간 흐름과는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은 우리의 자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아의 성찰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의 흐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명백히 불가역적인 연속상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으며 오직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불가역성은 시간에 대한 인간의 숙명이자 동시에 모든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우리는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으므로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순환적 시간과 직선적 시간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해와 달의 움직임, 계절의 변화와 같이 자연의 순환적 리듬 속에서 시간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순환적 시간과는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자연의 섭리를 반영하며 우리에게 덧없음과 영원함이 공존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반면 기독교적 세계관과 근대 과학의 발달은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 시간관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역사가 특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보의 과정을 의미하며 인간의 삶 또한 유한한 시간 속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으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간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관점이 더 옳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각 관점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순환적인 흐름 속에서 평온을 찾고 때로는 직선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나누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시간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적인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일 겁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시간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시간의 직무를 짜는 실이 되어 결국 우리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테퍼스트리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